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포츠 센터의 쌤입니다. 로우 타일러고요. 네, 지난주는 이제 그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프로야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조건 해야죠. 네, 무조건 거의 저의 결론은 한다. 전쟁이 아니고선 한다. 그렇죠. 네. 뭐 그런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이번 주부터는 네. 그 하나이글스 소식 가지고 돌아왔고요. 지금 사실 시즌은 이미 종료가 됐고 저희가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12월 초쯤인데 네. 스토브리그 시장이 지금 한창 달아올랐다가 지금 약간 좀 사그라든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하나이글스의 스토브리그 어떤 선수를 영입했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가지고 다음 방송 시간까지 걸쳐가지고 두 타임에 걸쳐서 한번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사실 스토브리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FA 선수 영입, 네. 두 번째는 외국인 선수 영입. 그 중에서 사실 지금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이스 선수라고 작년에 대체 외국인 선수로 어떤 투수 한 명만 계약을 했고요. 네. 나머지 투수 한 명과 타자 한 명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계약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FA 선수 영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이글스가 지난 몇 년인가요? 그렇죠. 지금 3년째 FA 시장에서 굉장히 큰 손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네. 22년 시즌 끝나고는 최은성 선수 6년 90억에 영입해왔고 그때 3명 꽉 차서 영입했었죠. 대표적인 선수만 말씀드리자면 그렇고 작년에 23년 시즌 끝나고는 안치홍 선수 6년에 거의 70억이었나요? 72억 있나요? 약간 그 정도를 또 영입을 해왔고 올해는 이제 최대 2명까지 선수를 영입을 할 수 있었는데 유격수 심우준 선수와 투수 엄상백 선수 두 선수를 모두 KT 위즈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심우준 선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심우준 선수. 네, 다음 시간에는 엄상백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준 선수를 먼저 하게 된 이유는 심우준 선수가 먼저 계약을 했어요. 11월 7일자 그 FA 시장 개막된 뒤로 세 번째로 계약한 선수고요. 네. 타팀 이적 선수로는 1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타팀 이적하면은 그 보상 선수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등급에 따라서 이제 A 등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호 선수 20인 이하의 부상 선수를 이제 내줘야 되고 그 B 등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25인 이하의 선수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우준 선수는 25인에 해당하는 B 등급 선수였고요. 네. 총액 4년에 50억 세죠. 그래서 보장은 42억이고 옵션 8억으로 한화에 이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좀 의외의 영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심우준 선수 들어보셨나요? 이름?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사실 야구를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KT 팬들을 제외하고 타팀 중에서도 심우준 선수가 누구지?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선수고요. 네. 그래서 심우준 선수 선수 자체를 영입한 거는 어쨌든 팀 전력에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긴 하지만 과연 이 선수한테 4년에 50억이라는 금액을 태우는 게 맞을까는 조금 의문이 있고 왜 제가 지금 댓글들을 조금 읽어보고 있는데 네. 반응이 좋진 않죠.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사실 좀 비슷한 생각이고 그렇다면 네. 어쨌든 왜 이 선수를 영입하게 됐나 그렇다면 왜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우준 선수는 95년생이고요. 95년생이니까 지금 아직은 만 나이로 20대입니다. 만 29세 시즌에서 어쨌든 20대 FA 자격을 획득해서 이적을 한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KT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고 KT에서 9시즌 동안 뛴 유격수입니다. 그래서 그 9시즌 동안 통산 성적이 총 1072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타율 2할 오픈 4리 그리고 타점 275개 홈런 31개 이게 9시즌 동안 기록입니다. 그리고 OPS 6할 3푼 9리 사실 그렇게 뛰어난 기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상무에 입대를 했다가 23년과 24년 상반기까지는 상무에 있다가 올해 이제 제대를 해서 돌아온 선수인데 그래서 올해 6월에 제대한 이후의 성적은 이제 제대 이후니까 53경기에 출장을 하면서 타율 2할 6푼 6리 그리고 28타점 홈런 3개 도루 7개 역시나 그렇게 인상적인 성적은 아닙니다.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커리어 하이 시즌이 2021년 시즌이었는데 이때는 139경기에 출장하면서 타율 2할 6푼 8리, 48타점, 홈런 6개, 도루 16개. 이때가 커리어 하이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커리어 하이라고 하면은 보통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는 선수는 3할 때는 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홈런을 2자릿수를 치던가, 아니면 타점을 뭐 80타점 이상을 하거나, 혹은 뭐 도루를 혹은 뭐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어느 이 타격 지표에서도 좀 두드러지는 부분이 없다. 이게 사실 아마 하나 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작년 읽어보면은 감독님이 요청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도 이제 왜 이 심우준 선수를 영입을 했나?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김경문 감독의 요청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선수가 말씀드렸듯이 20대 FA를 취득을 했다는 거는 신인 때부터 꾸준히 그 경기 출전을 해가지고 경험이 충분히 많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풀타임 유격수로서의 경험. 지금 하나가 지금 그 이번 시즌엔 이도윤 선수가 사실 주전 유격수 역할을 했었고, 네. 그 전에는 하주석 선수가 이제 주전 유격수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이도윤 선수는 풀타임 유격수가 된 게 이제 지난 시즌이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하주석 선수는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은 다음에 여러 이제 사건 사고에 얽히면서 사실 또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유격수 자체가 그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또 야구에서 중요한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풀타임 경험이 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수비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심우준 선수가. 그리고 발도 조금 더 빠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김경문 감독이 주목을 하고 이런 의중이 반영돼서 아마 영입이 되지 않을까 싶었었고요. 사실 김경문 감독의 야구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달리된 야구가 굉장히 선호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24년 시즌에 그 중도에 들어오셨을 때도 그 도루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 선수들 중에 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심우준 선수를 통해서 그런 주루 능력과 조금 더 유격수로서의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좀 더 주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인 거죠. 그렇죠. 4년에 50억이면 결코 싼 가격이 아니고, 과거로 치면은 진짜 물론 이제 FA 그 선수 영입 비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뭐 A급은 아니더라도 한 그렇다고 B급까지는 아니거든요. 또 한 A-에서 B뿔 정도 급은 되는 돈을 주고 데려온 건데. 근데 사실 이 선수를 하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주전 유격수로는 당연히 활용을 할 것 같고. 그렇죠. 그 근데 돈이면. 타순이 문제죠.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네글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타선. 그렇죠. 터지지 않는 타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타자를 영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심우준 선수를 영입을 했을 때 타선에 있어서 효과가 있을 것이냐. 출루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나와 줄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내년 시즌부터 기용이 된다면은 상위 타선보다는 하위 타선 쪽에 제가 봤을 땐 9번 타자로 기용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럼 또 이제 반대로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9번 타자로 쓰려고 4년 50억을 써? 4년 50억을 태워? 좀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게다가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누굴까요? 그 이도윤 선수, 하주석 선수. 네. 기존에 이제 하나 이글스에 있었던 선수와 또 심우준 선수의 성적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사실 심우준 선수가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합니다. 타격성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뭐 냉정히 말해서는 오히려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래서 과연 무슨 의도인가? 과연 FA 이후에 그 터질 거를 생각해서 데려왔다고 하기에는 이미 좀 나이가 그렇게 어리지도 않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KT에서 좀 잡으려고 뭐 정확한 계약 금액은 모르겠지만 46억까지 불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KT는 심우준 선수가 없으면 지금 일단 유격수 자리가 굉장히 구멍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지금 KT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과연 내년 개막전 유격수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심우준 선수가 왔을 때는 거의, 왜냐면 9시즌 내내 지금 거의 풀타임으로 뛰어온 유격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타격 성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 유격수는 사실 수비가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유격수가 필요하고,
아마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제 하나에서도 오퍼가 들어왔던 거를 알았기 때문에 KT에서도 4년 뭐 맥시멈 뭐 40억대 중후반, 중반 이 정도까지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오퍼를 했다는 소리가 있고 어쨌든 하나이글스가 지금 데려오긴 했는데 사실 좀 굉장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댓글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직 네네. 그래도 좀 의문이 많은 영입이네요. 그렇죠. 뭐 일단 뭐 팬 입장에서는 어쨌든 들어온 선수니까 잘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이게 좀 게다가 좀 과거에는 솔직히 팬들한테는 돈을 얼마 쓰느냐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셀러리 캡 제도가 도입이 되었단 말이죠. 네. 4년 50억을 썼다는 거는 결국 다른 선수를 추후에 영입을 한다고 했을 때 기회 비용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포션을 쓸 수 없다는 건데.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영입은 끝났고 네네. 계약서는 이제 서명이 됐고 맞습니다. 우려가 기우가 되길 바랄 뿐이죠. 맞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혹시 합니까? 내년에 포텐을 제대로 터뜨려줄지. 네, 그렇죠. 정말 개인적으로 그러길 바라고 있긴 한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주루 능력도 있긴 하지만 심우준 선수가 도루를 가장 많이 했을 때는 30개를 넘게 뛴 시즌도 있긴 해요. 네, 지금 뭐 작년 근데 그것마저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네. 근데 저는 그 풀타임으로서의 경험 그걸 가장 높이 사지 않았나 개인적인 좀 이것도 좀 짜맞추기식이 있긴 한데 왜 영입을 했나 계속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이 못 있긴 본 면이 한데. 없지 않아 생각하다 보면 뭐 나올 네네. 수밖에 없는 대답이고 네.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2인분 같은 1인분. 굉장히 이상한데요. 1번 타자 같은 9번 타자. 네, 그렇죠. 이제 원래 강팀의 특징이 또 9번 타자가 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9번부터 해서 또 상위 타선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심우준 선수가 그 역할을 또 매끄럽게 소화를 해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어야죠. 또 믿어야죠, 뭐. 뭐. 응원을 보내야죠. 이미 네. 뭐 하나 선수로 들어온 이상 네, 하나의 팀원으로서 이제 응원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뭐 기원을 드립니다. 네, 잘 해주길 아마 뭐 무리가 없다면 개막전 유격수로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심우준 선수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지만 네. 여기서 파생된 조금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하주석 선수 언급을 했었는데 하주석 선수도 올해 FA거든요. 오. FA 신청을 했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우준 선수 영입은 안 하고 네. 하주석 선수만 그냥 약간 잔류하는 방향으로 할 줄 알았는데 네. 잔류는 무슨 지금 FA 시장 열리자마자 심우준 선수를 4년 50억에 영입을 해버렸으니까 하주석 선수가 지금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거든요 이미. 어느 팀에서도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콜이 없습니까? 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주석 선수도 B등급이에요. B등급이라는 얘기는 이 선수를 타팀에서 데려가려면은 보상 선수 25인 이외에 한 명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25인이 많아 보이지만 결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죠. 그래서 1군과 2군을 거의 왔다 갔다 약간 뭐라고 할까요? 1.5군? 그 정도 선수를 결국 이제 하나에서도 지명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보상 선수를 주면서까지 하주석 선수를 데려가기에는 분명 애매한 부분이 있다. 있죠. 아마 C등급은 보상 선수가 없거든요. C등급이었으면 이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결국 하주석 선수가 하나의 잔류를 하지 않을까. 싼 값에. 그렇게 될 것 같고 사실 개인으로서는 되게 좀 개인에게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주석 선수가 만약에 그 2021 시즌 굉장히 잘했거든요. 홈런도 10개나 치고 도루도 20개 넘게 하고 타율도 2할 후반대라서 네. 드디어 이제 하주석이 터지는구나 했는데 그게 마지막 불꽃이었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뒤에 음주운전 적발되고 그리고 또 그 심판 판정하다가 헬멧 던져가지고 코치 맞춰가지고 또 2군에 한참 내려가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시즌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하주석 선수가 그 21년 시즌에 폼을 계속 유지했으면은 4년 50억이 뭡니까? 4년 뭐 한 6, 70억도 지금 시장에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본인이 복을 걷어찬 거죠. 어쩔 수 없죠. 네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또 심우준 선수 영입하면서 하나에서 보상 선수를 또 KT 위즈에 한 명 내줬거든요. 네. 그래서 투수 한승주 선수가 일단 지명이 됐는데 네. 이 선수는 2001년생이고요. 유망주 선수죠. 그래서 한화에서 2차 라운드로 2라운드에 지명을 했으니까 순위도 상당히 높은 선수인데 12월 1일자로 상무에 입대를 했어요. 네.
근데 입대를 했다는 소리는 지금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선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데 네. KT 측에서는 어쨌든 이 선수의 미래를 좀 좋게 보고 지명을 해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 팬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수도 약간 하나에서 좀 중점적으로 키우던 선수였거든요. 네.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심우준 선수가 어쨌든 잘 되길 빌어요. 네, 잘 되길 당연히 빌고 1.5인 이상. 그렇죠. 정말 2인분 같은 1인분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사실 그건 바라지도 않고 네. 1.3인분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공깃밥 하나 추가 정도로.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네. 또 내년 시즌 개막하면 또 다시 한번 이 심우준 선수 성적 짚고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정말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스포츠센터 방송 팟빵에서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센터 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